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측정과 어림. 이건 1단원이거든요. 자, 측정과 어림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측정은 질량, 질이 등을 기준이 되는 양과 비교하여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는 활동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측정할 때 저울,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럼 도구를 사용해야지 무슨 뭐 옛날처럼 손뺨으로 재니? 발로 재고? 그건 아니죠. 어림을 통해 대략적인 질량, 길이 등을 추정할 수 있어. 그렇죠. 자, 1번은요 그냥 던지는 문제야. 1.5점이니까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제 포인트가 뭐였어요? 측정, 어림. 그쵸? 그럼 측정은 뭐였어요? 질량, 길이 등등을 정확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단위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고, 어림은 대략의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금방 풀겠죠? 자, 요거만 키워드로 잡아 놓고요. 두 번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지름이 뭐야 얘들아? 길이죠. 그쵸? 길이는 우리가 미터법을 쓰죠. 그 다음에 면적은요, 면적은 이게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y, 즉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되겠죠. 그쵸?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유도량이라고 하죠. 됐니? 이런 거 유도량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량은 몇 가지가 있니? 몇 가지죠 기본량? 배웠어요? 배웠을 텐데 7가지죠.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나온 길이가 있어요. 킬로그램, 아이고 미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살짝 얘기해 버렸는데 질량이 있죠. 질량은 뭐가 있어요? 킬로그램. 됐니? 또 뭐가 있죠? 어머 무식해. 몰. 우리가 몰을 물질량이라 그래. 물질량. 두껍지? 물질량. 물질량은 몰이라 그래요. 됐니? 그 다음에 시간도 있죠? 시간은 뭐예요? 세크. 초. 됩니까? 또 뭐가 있죠? 또 온도. 온도는 뭐가 있죠? 켈빈. 또 뭐가 있죠? 미친 정도죠. 미친 정도. 광도. 광도가 있죠? 광도는 뭐야? 칸델라. 됐죠? 자,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네? 뭐? 이렇게 뽀시락거려 임마. 네. 자, 길이, 질량, 물질량, 시간, 온도, 광도 몇 개야 지금? 6개죠. 하나 더 있을 텐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아시는 분 손? 와. 야, 전류는 뭐야? 암페어. 그치? 그러면 얘들아 이것 좀 얘기해 볼게.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V는 T분의 S지, 그치? 요건 기본량이지. 얘도 기본량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유도량이라고 하지? 그쵸, 여러분들? 괜찮아? 그럼 밀도는요? 밀도는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쵸? 그럼 부피는 뭐죠? 면적에다가 높이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유도량, 얘는 기본량, 그럼 얘도 유도량. 아시겠어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알아야 돼. 그래서 기본량 중에 길이에 해당하는 건 맞는 거고요. 니은은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이다. 니은이 뭐였죠? 면적이죠? 맞는 표현이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거시 세계를 관찰하는 거야? 미시 세계를 관찰하는 거야? 거시 세계죠. 우주가 임마 작냐? 그쵸? 미시 세계는 너의 세균, 세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야? 다시 한번 기본량과 유도량과 차이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또 미시와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거시 세계는 뭐야? 스케일이 큰 거죠. 우주. 그 다음에 미시 세계는 뭐 적혈구라 저기 뭐 세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3번. 레이저로서 달의 표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리는 어떻게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쵸? 거속시. 그러면은 시간은 쟀어요. 거리를 알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속력이 있어야겠죠? 이때는 뭘 써요? 속력을? 빛의 속력을 쓰죠. 그쵸? 됐니? 그 다음에 원자 힘 만호 현미경이라 했는데 현미경이니까 미시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GPS 시스템에서 이동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갑니다. 가에서는 빛의 속력을 이용한다. 맞는 거고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규모가요. 야, 달이 규모가 크니 흑연이 크니 샤프심이 크니, 그쵸? 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규모는 미시하고 거시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길이를 측정하는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작은이 아니라 큰 규모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다에서 이동거리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S는 V 곱하기 T죠. 됐니? 그래서 정확한 시간의 측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바로 갈게. 그냥 해시계는 가를 이용한 것이다. 해잖아. 그쵸? 맞고, 현재 국제 공통 시간의 표준은 바운스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차분하면 느리게 가? 라온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걔 이름 뭐더라? 예뻤다. 그게 뭐냐? 맨날 까먹어. 뭐지? 데이식스. 맨날 까먹어. 데이식스 애들이 지나가. 그러면 우리 라온이 심장 어떻게 돼? 빨리 뛰죠? 그럼 시간이 빨리 흐르니? 말 돼, 안 돼? 말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 가를 이용한 시간 측정이 달을 이용한 시간 측정보다 정확하다. 미쳤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너희 수업 시간은 아닌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조선시대에 남녀가 연애할 때 있잖아. 경은낭자. 우리 다음 달 보름에 봅시다. 그러면은 다음 달 밤에 보름에 여기 다리에서 보는 거야. 약속하고 갔어. 한 달이 지났어. 근데 이게 보름달인지 약간 죽은 건지 약간 먹은 건지 모르죠. 근데 그날 구름이 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쫄리는 편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 혹시 경은낭자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달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 모양이 아주 동그란 건지 약간 먹었는지 나중에 한번 봐봐요. 헷갈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알고 보니까 경은낭자가 약간 눈도 별로 안 좋아. 난시도 있어. 엉망진창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조선시대 때 주막에서 며칠날 봅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 3일 정도는 시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은 못 만나도 그러려니 경은낭자가 오겠지 기다리는 거야. 옛날에 다 그랬대요. 그래서 몇 월 몇 시 어디서 만나?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 조선의 왕을 해치고 싶어. 근데 뭐 드라마처럼 뭐 섣달 금음날 만납시다. 못 만나. 만날 수가 없어. 그날 구름 끼면 언제지? 이래. 다 못 모여. 그러다 발각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말 타고 가면서 종이쪽 돌려갖고 내일 나오시오. 그러면 이제 알아. 하루 이틀 정도 아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모입시다. 못 만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5번. 당뇨병입니다. 자, 인슐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슐린이 단백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 외우면? 모르죠? 써있잖아. 호르몬이라고. 무슨 호르몬? 단백질 호르몬. 그럼 아미노산이겠지. 그렇죠? 니은은 측정 표준에 활용된 사례이다. 자, 측정을 했어요. 근데 농도가 단위가 있죠. 그래서 측정 표준에 사용한 사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그램 퍼 DL은 기본량. 야, 기본량이 이런 거 있을 수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아웃. 정답 몇 번이야? 3번. 자, 75.1 데시벨이라 그래. 데시벨. 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디지털 신호이다. 이게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죠?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다 아날로그입니다. 이 스마트폰에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야 전기가 전자장비에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고요. 센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데시벨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그렇죠. 정답 몇 번이야? 4번. 됐니? 7번. 요게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요게 디지털 써있잖아. 여기 봐봐. 디지털 써있네. 자세히 보면 써있어요. 띄엄띄엄 1010. 자, 가는 아날로그 맞고요. 나는 연속. 이게 연속적이야? 여기가 0, 1인데 그래서 아니다. 나가 가보다 전송 과정에서 손상되기 쉽다. 그럼 뭐다로 쓰냐? 어? 아윤아, 봐봐. 내가 전송한다. 내 마음을. 근데 중간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됐어. 이게 뭐다로 그러면 보내. 아영. 자, 신호 봤어요? 근데 중간에 바뀌어. 이거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아마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은 이게 내 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할 거야. 궁금하면 학원으로 오던가. 자, 그 다음에 8번. 이런 것도 지구과학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빅뱅 138억 년인가요? 빵 터집니다. 빵 터지면서 쿼크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나뒹굽니다. 그러다가 우주의 온도가 식었을 때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죠. A시계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고, 쿼크는 업, 다운, 업이 있고 다운, 업, 다운이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고 얘는 0이에요. 이거를 양성자라고 하고 얘를 중성자라고 하죠. 그럼 양성자가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때 양성자는 H 플러스도 양성자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다가 여기서 이제 헬륨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드디어 형성이 되죠. 원자가 형성되면서 이때가 막 빛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뭐라고요? 이름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죠. 이때 시간은 약 38억 년이죠. 38만 년이죠. 38만 년이죠. 만년. 그리고 온도는 약 3000켈빈입니다. 됩니까? 기억나요? 갑니다. 우주의 온도는 B에서가 A보다 높다. 미친 온도죠. 그쵸? 점점 식어야겠죠. 이런 걸 단열 팽창이라 그래요. 자, 손가락, 손 벌려봐. 이거 한번 했었죠. 옛날에 여기 같이. 자, 입 대고요. 앞으로 후 불어봐. 불면서 앞으로 손 빼봐. 경은아, 마스크 쓰고 하면 되겠니? 자, 다시. 야, 임마. 마스크 쓰고 임마 이게 되냐, 임마! 나 쟤 진짜. 엉망인데? 다시 한번. 손 입에 대고 후 부면서 앞으로 빼봐. 천천히. 손바닥 차갑니? 차가워? 차가워지지?
자, 지금 무슨 실험한 거냐면 너희들이 입에서 36.5의 바람이 나갈 거예요. 근데 바람이 멀면 멀수록 이렇게 팽창하죠. 그쵸? 멀면 팽창이잖아. 팽창하면 온도가 식는 모습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그래서 온도가 낮다가 정답이고요. A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니나 만들어져라. 조심하셔야 돼요. A에서는 수소 원자핵은 만들어집니다. 왜요? 헬륨 왜 안 돼요? 수소 원자핵이 바로 양성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야.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핵은 A하고 B 요 사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정답은 2번. 오케이? 9번.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스펙트럼은 저온에서는요, 오다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고온의 발열체에서는 이거를 방추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방추. 그런데 여기 헬륨의 위치가 위에도 그대로 다 돼 있죠. 그래서 헬륨이 있구나. 요 저온의 기체 X에는 헬륨도 있다는 거. 헬륨만 있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다른 선들이 보이잖아요. 다른 선들이 보이면 다른 놈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억 봅니다.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라고 했죠. 공부 안 한 애죠.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됐니? 그 다음에 학생 B 볼까요? X에는 헬륨이 존재해. 얘가 똑똑하네. 봐봐, 실수가 벌써 바보야. 됐니? 그 다음에 C 볼까요? C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 얘도 공부 좀 하네죠. 야, 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뭔 차이가 있지? 자, 정답 몇 번? B, C. 10번. 태양계였어요. 태양계. 태양계의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한다. 자,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축하는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태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태양, 우리 원시별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고, 주변부에서는 원반이 형성됐을 것이고요. 원반에서 태양이, 원시태양이 형성되고, 주변의 원반부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가지고, 원시지구가 생기죠. 그래서 막 부닥쳐가지고, 다 녹아있는 상태를 마그마의 바다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굳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가 내려가지고, 바다가 생기고, 실제 바다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는, 이때 뭐 남세균 나오고 막 그런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즉, 태양계에 초신성 폭발로 이루면 철까지만 가고, 철 뒤로부터는 어떻게 돼? 초신성 폭발을 겪어야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우라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됐니? 그럼 태양계에 금하고 우라늄 있냐 없냐? 이러면 또 멍 때려요. 태양계에 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치? 근데 태양계에 지구 있냐 없냐? 있죠? 지구에 금 있냐 없냐? 있죠? 그럼 태양계에 금이 있냐 없냐? 있지요. 그럼 태양계가 형성될 때는 그 전에 초신성 폭발을 겪어서 그런 무거운 원소들이 디글디글 있었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야, 태양계에 금 있니? 그러면은 태양계에 금이 어딨어? 태양계에 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시윤이 이해가? 그 다음에 가에서 성운의 중심 온도는 점점 높아져야겠죠? 틀린 거고요. 니은은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성장해서 형성된다. 니은이 원시지구니까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됐니? 그 다음 몇 번이야? 13번 가야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태양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처음에 성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도 왠지 이런 데가 있다고요. 얘들이 모여있는 데가. 이렇게. 근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밀도가 커야 돼요.
근데 먼지하고 가스들이 있는 것 중에서 밀도가 크고 그 다음에 의외로 온도는 낮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겠죠. 그럼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원시별 탄생이거든요. 원시별이 생성되려면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근데 밀도가 큰 것까지는 이해해. 물질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온도는 낮아야 되죠? 이런 조건이 쉽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 뭉쳐 안 뭉쳐? 안 뭉치죠. 그쵸?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둘이 뭉치지가 않아 애들이.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고 이때 중력이 형성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형성되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그 에너지 통해서 점점점 중력을 통해서 물질들이 모여지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드디어 요 주변 요 안에 있던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진행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주계열성에 접어든 겁니다. 됐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별의 사이즈가 항상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요. 왜냐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과 그쵸? 중력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계속 모였을 거 아니야. 모이다 보면은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압력이 생깁니다. 오케이? 계속 누르니까 압력이 생겨요. 압력이 생기고 대신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힘도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평형을 이루어서 크기가 거의 일정해집니다. 그게 태양 크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안에서 수소가 다 사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더 이상 탈 물질이 없죠. 탄다고 생각하세요. 핵융합은 더 이상 반응할 물질이 없어. 정확한 표현을 하면 반응할 물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왜냐면 더 이상 나가려고 하는 힘보다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수축하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헬륨이 드디어 헬륨 핵융합 반응할 정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헬륨이 융합하면 이제 그 다음에 베릴륨 되고 탄소 되고 질소 되고 산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세요. 안에서 헬륨이 융합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또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 어떻게 돼요? 앞에 안에 있던 수소들은 다 탔고 다 사용했고 주변의 수소들이 다시 열받기 시작하죠. 주변의 수소가 열받기 시작하면 다시 얘가 헬륨으로 바뀌죠. 됐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주변에 있던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 안에서 에너지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하게 되고 핵융합 반응하게 되면 점점 커지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됐니? 거성이 되는데 색깔이 적색이어서 무슨 거성? 적색 거성까지 됩니다. 이제 적색 거성까지 되잖아요. 적색 거성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탈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를 남겨두고 뿔뿔이 흩어지죠. 구름처럼.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행, 성, 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수축하겠죠? 그래서 작을 외자 써서 외성이라 그래요. 근데 흰색이야.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오케이? 백색 외성은 나중에 빛을 잃어서 흑색 외성이 되면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별의 일생입니다. 별의 일생의 90%는 주계열성에 있어요. 다시 한번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다가 중심부에 수소가 다 고갈돼 버리면 더 이상은 탈 게 없죠. 핵융합할 게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쪼그라든단 말이야. 쪼그라든다는 표현은 우리가 수축한다고 하잖아. 다시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헬륨이 야 우리 드디어 우리도 융합 반응 할 수 있어 라고 되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시작을 하죠. 그럼 다시 에너지 밖으로 나가죠. 됐니?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주변부에 있던 수소가 있을 거야. 수소가 많을 거 아니야. 가운데 있는 건 다 탔고 주변부에 있는 애들이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요. 그럼 또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바깥에 있는 게 계속 핵융합 반응을 하겠죠. 점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태양의 안에 수소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다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헬륨이 형성이 되고 거성으로 변했을 때 지구는 먹힙니다. 태양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이미 지나가요. 사이즈가. 지구를 이렇게 먹어버려요.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얼마 남았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니네 살고 죽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하고 달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냐? 미행성체가 혹은 어떤 해성이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난다.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구과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택도 없는 소리다. 그죠? 해성이 와가지고 부닥치거나, 아니면 소행성이 와서 부닥칠 정도의 시간이 된다면요, 그 전에 니네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았니? 다시 태어나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 근데 막 뉴스 보면 그러잖아. 갑자기 지구로 몇 킬로미터로 지나간다,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운명이야. 알았죠? 운명이야.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태양이잖아요. 태양이니까 이 중심부에서 보면, 자, 나는 수소 원자가 A하고 B인데 이건 수소고요. 얘는 첫 번째 껍질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헬륨이죠.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는 베릴륨이에요. 자, 얘는 이렇게 있다면 가의 중심부에서 A의 원자 핵이 생성되는 거야? B야? B야, A야? A가 생성되겠죠. 왜냐면 얘는 수소에서 자꾸 헬륨으로 바뀌니까요. 오케이? 맞는 표현이고요. A하고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과학하고 화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가의 중심부에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철까지 못 가. 못 가죠. 철까지 가는 거는 태양의 몇 배? 10배 정도의 질량이 있는 그런 것만 갑니다. 자, 태양보다 10배가 크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수소나 헬륨의 양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다 보니까 산소 넘어서 규소 넘어서 등등등등 철까지 가고요. 철이 융합할 수 있는 온도는 안 나와요. 알았니? 철이 융합할 수 있는 온도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철까지 갔다. 그러면 이 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철까지 갔죠? 아까하고 똑같아요. 벙벙벙벙벙벙벙 커지다가 철까지 가. 그것도 거성이라. 근데 이때는 거성인데 적색 거성 그 정도가 아니야. 엄청나게 커. 그래서 앞에 초자를 붙여요. 초거성이 됩니다. 됐니? 초거성이 되고 초거성이 마지막에 철이 있으면 이제 빵 터지죠. 그걸 뭐라 그래?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초신성 폭발이 되면 이 온도가 이루 말할 수 없게 커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때 융합하기 시작해요. 그게 나오는 게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 같은 게 그때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초신성 폭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초신성 폭발하면서 원소들이 퍼져 있을 때 거기서 또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수축을 해가지고 태양계가 형성됐다는 거야. 그 중에 원반의 어딘가에 지구가 형성이 된 거죠. 미행성체의 충돌로. 알았니? 그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됐니?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2번 다시 한번 할게요. X는 뭐라고요? 리튬, 산소, 염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원자과 전자가 1, 원자과 전자가 2, 원자과 전자가 3, 원자과 전자가 4, 원자과 전자가 5, 6, 7, 18쪽 몇 개예요? 빵이야, 빵. 알았니? 조심해야 돼. X는 리튬이니까 몇 가 플러스? 1가 플러스. 산소는 몇 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만난다고? Li2O가 된다. 오케이? 됐니?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있는 이런 물질을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다. 됐니? 괜찮냐? 그럼 여러분들 O2는 뭐예요? O2? O2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있는 거죠? 됐니? 자, 찍어볼게요. O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두 쌍을 공유하고 있어요. 됐니? 그래서 이거는 공유 전자 쌍이 몇 쌍? 두 쌍이다. 괜찮죠? 자, 퀴즈 정신 차려. 퀴즈 갑니다. 그러면 이때 산소 하나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겠니? 몇 쌍이야? 구주 몇 쌍이야? 이 자식 다 까먹었네 이거. 경은이 몇 쌍이야? 네? 라온이 몇 쌍이야? 두 쌍이죠, 두 쌍. 됐니? 어떻게 알아요? 잘 봐. 산소가 있지? 산소 몇 쪽 원소? 산소 몇 쪽 원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근데 산소가 16쪽 원소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전자를 만약에 서로 공유한다면 총 몇 개가 돼야 돼? 8개가 맞춰져야겠죠. 바깥 껍질에. 안에 건 빼고. 알았니? 센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니? 자, 이때 공유 전자쌍을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냐면 빨간색은요, 야, 다 내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됐니? 전자 총 몇 개야? 가장 바깥에 몇 개? 몇 개야? 나 동그라미 친 것만 세. 그냥 몇 개야? 8개죠. 그쵸? 근데 얘는 가장 바깥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죠. 그럼 안에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쵸? 총 몇 개 있어? 10개죠. 그래서 마치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 말이 이 말하고 일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긴 몇 개야? 이렇게 해서 8개. 됐니? 그래서 아까 전에 니꺼 니꺼 내꺼 내꺼 이렇게 보란 얘기야. 알았니? 니꺼 니꺼 내꺼 내꺼.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몇 쌍? 2쌍이다. 공유 전자쌍은 몇 쌍? 2쌍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됐니? 괜찮냐?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러면 Y는요? Y는 누구였어? 염소였죠? 그쵸? CL은 몇 쪽 원소? 그럼 가장 바깥에 몇 개 전자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죠? 그 다음에 시윤아, 여기에 염소가 있으면 이 염소는 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찍으면 돼? 아니 그 초록 색깔 밑에. 여기다가 야, 내가 시윤이를 키웠다. 저 머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시윤아, 너 나한테 두고두고 고마워해야 돼. 너 나한테 뽀뽀 당할 뻔한 게 몇 번이었지? 수없이 많았지? 네. 자, 시윤이가 알아챘어요. 그럼 시윤아, 여기서 잘 봐야 돼.
공유 전자쌍은 총 몇 쌍이냐? 공유 전자쌍. 한쌍. 오.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전체에서요. 어. 여섯. 박수. 뭐야, 박수가 시원치 않네? 아, 그런 거야? 맨날 졸고 나한테 혼나서도 알 건 안 해. 뭐야, 그 미소는? 그 미소는 뭐야? 뭐 이 정도야 가뿐하지 이거야? 잘하고 있다. 웃었어! 봐봐. 쌤이 지우면 안 되는데. 시윤이 때문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거든요. 봤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거 제대로 배워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 나중에. 자, 이때 생각해 볼게요. F2, CL2, BR2, I2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무슨 색? 다시 한번 써보자. 무슨 색? 담황색. 얘는 오케이, 좋아요. 황록색. 얘는 좋아요. 얘는 올라이. 잘했어요. 근데 특유의 색이래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죠. 만약에 황록색이다 혹은 담황색이다 이러면 조금 헷갈렸을 텐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이도가 쉽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산소는 지각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됐니? 자, 13번. X는 3주기 원소이다. 3주기 원소 한번 적어볼게요.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알곤. 근데 고체래요. 고체는 금속이겠죠? 그럼 요쪽에 있겠다. 근데 Cl-하고 X 1가 플러스야. 1대1로 만나나봐. 그치? 그러면은 얘가 1가 플러스죠? 1가 플러스가 몇 쪽이야? 1쪽이겠죠. 그럼 나트륨을 얘기합니다. 자, 나트륨 전자 몇 개예요? 11개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 11개 세면 되죠. 누구야? 근데 세면 멍청하죠. 뭘 다 세? 다 셀 거야? 하나, 둘. 처음 이거부터 한 거. 하나, 둘. 자, 다시. 하나, 둘. 아, 헷갈려. 하나, 둘. 바보죠? 1쪽이니까 가장 바깥에 이걸 원자과 전자라고 하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한 개 딱 찍으면 되잖아. 껍질 3개, 한 개. 됐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조금 속도 올릴게요. 자, 물질 A하고 B가 있는데요. 자, 이 실험은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혹은 수용액일 때 둘 다 전류가 안 통합니다. 예외는 있긴 하지만, 예외는 흑연 같은 게 예외예요. 적어두세요. 흑연은 예외예요. 흑연은 고체를 통해. 그 다음에 HCl 같은 산이 있죠? 산은 수용액에선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안 통하고 액체 수용액은 통합니다. 이때 고체에서 안 통하는 이유는 이온은 존재하지만, 조심하세요. 이온은 있습니다. 이온은 존재하지만 이온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온은 있지만 고체니까 딱 붙어있죠.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어서 전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탕 공유결합이고요. 포도당 공유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염화칼륨 이온결합입니다. 당연히 고체에서는 둘 다 안 통하겠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둘 다 통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NaCl이고 여기에다가는 KCl을 넣었군. 즉 포도당과 설탕은 안 썼군.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2가 맞고요. 나에서 A는 분자로 존재한다. A건 B건 다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디귿 3번.
오케이? 자, 15번. 다시 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개씩 되죠. 이렇게 두 개씩. 이게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됐니? 그래서 얘 거 주고 내 거 찾으면 나는 수소. 나도 수소. 얘는 하나, 둘. 자, 봐봐. 니 거, 내 거 다 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원자과 전자를 셀 때는 내 것만 세는 거야. 알았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과 전자가 6이니까 이거는 산소. 자, 원자과 전자는 뭐 세는 거냐고? 내 것만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건 탄소. 이건 산소. 이렇게. 됐니? 근데 옥텟 8개를 셀 때는 어떻게 세는 거냐면 니 거 내 거 다 세는 거야. 됐니? 니 거 내 거 다 세면은 8개를 다 채워지는 거고 내 것만 세면 원자과 전자가 찾는 거고. 이해 갔니? 자, 가는 물이다 꺼지시고요. 가에서 모든 원자는 네온의 전자 배치간다. 모든 원자가 지 것만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셌을 때 내게 몇 개냐? 그럼 전자가 10개냐? 이 말이잖아요. 네온이 원자번호 10번이니까. 다시 한번 확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색깔 잘 보세요. 자, 내 거를 셀 때는 아니고 모든 걸 같이 셌을 때 이렇게 공유한 거 다 한꺼번에. 이해 갔어요? 니 거 내 거 말고 한꺼번에 봤을 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죠? 이것도 10개겠죠? 자, 가운데 거 봅니다. 다시. 가운데 것도요, 니 거 내 거 다 했을 때, 니 거 내 거 다 했을 때 몇 개예요? 10개죠. 그쵸? 이럴 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어려웠던 말일 거예요. 그래도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몇 개예요? 전자쌍의 수. 하나, 둘, 셋, 4개죠. 나는 몇 개예요? 하나, 2개죠. 그래서 가와 나가 갖다는 틀렸으니까 정답은 무조건 1번으로 가야겠죠. 찍어도. 자, 이런 걸 찍는다 그래. 이게 찍기야. 그냥 몇 번 이게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되니? 자, 그 다음에 16번. 이건 SiO4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산염 광물. 자, 이거는 Si죠. 얘는 O죠. 됐니? 그래서 SiO4가 이렇게 4-로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만 나올 것만 얘기할게요. 이건 단사슬. 사슬이 하나잖아요. 그쵸? 단사슬. 단사슬은요. 다시 볼게요. Si가 있고요. 자, 산소 하나, 산소 둘, 산소 셋, 산소 4개가 있는데 이 산소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한 줄로 가니까 단사슬이야. 나도 선목생한테 배웠어요. 얘네 기억나죠? 배운 사람들. 감히 각설이 주제에 흑심을 품다니 썩 꺼져라. 선목생한테 배운 겁니다. 카피. 난 누구한테 배웠으면 배웠다고 얘기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우리 거 훔쳐가지고 EBS에 우리 노출돼 있잖아요. 훔쳐가지고 지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모 방송에서 만났어. 어떤 성악 선생님이 있는데 나는 안 나왔는데 자기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감사하게도. 양지석 선생님 거 보고 많이 배웠다고. 너무 고맙더라고. 후배 강사가. 젊은 애가. 그래놓고 예, 스태프들한테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꼭 뵙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며칠 뒤에 왔더니 스튜디오에 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 내가 그랬어요. 뻥치시네. 아니 그 정도면은 스태프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다 알지 뭘. 그렇잖아. 말로만 방송에서 그렇게 뻔질하게 얘기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왔다고 막 그랬다. 근데 모르는 전화가 왔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몰랐어. 오해했어. 되게 기분 좋았어. 나 그런 사람이야. 알았니? 자, A는 산소다. 꺼져야겠죠? A는 뭐야? 규소다. 나는 단사슬 구조에 해당한다. 이게 좀 어려웠다면요. 이게 휘석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그쵸? 우리만 알고, 딴 애 모르고. 독립형은 감남석, 감휘, 각설이 주제에 나오잖아. 그치? 나에서 규산염 사면체는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를, 이 말이죠. 산소를 공유 결합한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 몇 번이야? 4번.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여기 단백질, 핵산, 규산염 광물.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핵산이죠? 핵산이고요. 요거는 무조건 정보를 안 하니까 모르겠고, 여기도 무조건 X겠죠?
그쵸? 돌멩이가 우리의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당연히 생명체 구성하고요. 얘도 구성하고, 근데 구성하지 않는데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럼 얘가 누구야? 규산용 광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백질이죠. 자, 기억은 5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4인, 그러니까 탄소와 규소가 들어있는 이 말입니다. 해석하면. 원자과 전자가 4가 탄소하고 규소잖아요. 그래서 핵선에 탄소 있고, 단백질 탄소 있고, 규산용 광물에 규소 있고,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 맞는 표현이야. 동글동글동글. B가 뭐예요? 단백질은 지각을 구성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각을 단백질이 구성한다는 표현은 배고플 때 땅 파갖고 구워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중심 원리 센츄럴 도그마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건 알고 갑시다. A하고 T가 짝꿍이고 G하고 C가 짝꿍이죠? HGC. 자, 갑니다. 자, C하고 T하고 모르겠고 A하고 T하고 G하고 C가 나오죠. 근데 아데닌, 즉 A가 3개래. 그럼 A는 하나, 둘 중에 하나. 여기가 A가 돼야겠죠. 그쵸? A가 되면 안 되니까. 얘는 타이민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고, 이렇게. 그럼 G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매긴 거. 아데닌 1번. 그 다음에 짝꿍이, 지금 니은이 T죠? 얘가 C고요. T가 4번. 그 다음에 구아닌이 2번, 사이토신이 3번. 야, 인마, 집중하고 들어. 꼬시락거리지 말고. 야, 아이스크림 껍데기가 무슨 죄가 있어. 그걸 자꾸 비비적거리면 그건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이야, 그게. 알고나 만져. 알았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사슬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들부들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런 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고 해. PVC 같은 거. 네가 지금 비비고 있는 건 뭐냐면 PP,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해. 알았냐? 네. 그 다음에 지금 네가 만진 껍질 있지? 그거는 PE라 그래. 폴리에틸렌. 알았어?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이타로 지지면 여기서 타요. 근데 똑같은데 이게 무늬가 이렇게 격자로 돼 있잖아.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저기 사슬이 난다. 그물 모양으로. 자, 여기 봐봐. 에어컨. 저 에어컨에다가 나이타 지지면 타, 안 타? 안 녹아요. 나중에 해봐. 집에 가서 해봐. 저기, 저런 거에다가 공기청정기 박스 있잖아. 거기다가 불 집어넣으면 타, 안 타? 안 탑니다. 안 타요. 근데 저 비닐봉다에 타, 안 타? 타요. 왜냐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야. 다 CH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지려면 알고 만져. 자, 슈. 카리스마 있지? 없냐? 똑바로 앉아, 임마! 이제는 쫄지도 않아요. 웃어. 웃겨. 녹화하는 방송을 보는 친구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쟤네들은 군사훈련 받는 느낌이겠죠. 웃어. 자, 갑니다. 시킨다. 니은은 뭐야? 효준아, 니은은 뭐야? 네? 니은이 뭐냐고, 효준아. 타이밍. 그렇지. 시윤아, 네. 타이밍 맞아? 그러면 기억 맞아? 아니. 오케이. 내가 시윤이 보고 효준아 했더니 약간 놀랬어. 다시, 허리 아파. A는 5다. 맞니? X에서 기억의 개수는 4개다. 자, 기억이 뭐야? C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맞고. 넘어갑니다. 자, 태양 전지판이 있는데요. 태양 전지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들?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반도체는 규소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규소가 이렇게 14족 원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규소에서 요거를 빼버리고요. 뭐 13족 원소나 15족 원소를 집어넣게 돼요. 13족 원소는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 같은 게 있어요. 붕소나 알루미늄. 15족은 질소나 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거를 끼겨 넣는 그 작업을 우리가 도핑이라 그래요. 도핑. 자, 도핑 됐을 때요. 얘가 전자가 몇 개 있어?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됐니? 전자가 다 차야 마이너스, 저기 0인데 전자 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됐니? 근데 만약에 질소나 P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럼 15족이니까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하고도 하나 더 남아. 전자가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네가티브에서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은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작된 거고요. 니은이 기억보다 전기 저항이 더 크다. 야, 니은이 구리선이니까 이 구리선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할 거 아니야? 근데 저항이 더 크면 이동하냐 안 하냐? 전기 통하냐 안 통하냐? 햇빛 모으면 뭐하냐? 전기가 안 통하는데. 그쵸?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이 전선 피복이죠. 이게 PVC 아까 얘기했던 폴리 바이닐 클로라이드의 약자예요. 나중에 그림 그려줄게요. 디귿은 니은보다 자유전자가 더 많다. 야, 그러면 큰일 나죠? 너희 저 코드 꽂을 때 막 피복에 전자가 막 엄청나게 다니는 거야, 자유전자가. 그럼 어떻게? 잡는 순간 짜릿 끝장나는 거지? 말도 안 돼. 안 되죠? 정답 1번. 됐니? 자, 20번.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구조인데요. 기억은 뭐라고요? 단위체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은 무슨 결합하고 있다?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있다. 알았니? 기억은 맞고,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는 뭐야? 핵산의 이름이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X는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의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사슬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병풍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알파 헬릭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구조가 다르다. 정답은 3번. 됐니? 21번. 얘가 규소고요. 얘가 규산염 광물이야. 그래서 SiO 규산염이니까 SiO2나 SiO4 뭐 4-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가와 나는 공유결합이 있다.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맞다.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즉 Si 하고요. Si 만약에 O2라든지 SiO4가 있으면 여기서 요건 얻을 수 있죠. 왜냐면 산소 떼내면 되잖아. 그쵸? 됐니? 근데 여기서 여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 불태워야겠죠. 산소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나에서 가를 얻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가가 뭐였어요? 규소죠? 반도체의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방금 전에 5번.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SI는 SiO2에서 얻을 수 있다. 혹은 O3나 O4 같은 거. 다시 말해서 규산염 광물에서 산소 때문에 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2번. 자, 이거는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는요. 첫 번째, 지구 바깥에 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권이 있고요. 기권이 이제 대기야. 그 다음에 수권이 있고요. 수권은 뭐냐면 물이에요. 주로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권이 있어요. 지권은 지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권이 있습니다. 생물권. 그래서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1과 2는 각각 기권과 수권 중에 하나이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누군지. 그럼 요걸 보면 알겠죠. C를 보면 알겠죠. C는 어메? 안 나왔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B도 한번 볼게요. 육상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자, 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뭐야? C6H12O6를 저장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그러면은 B는 뭐야? 생물권이 대기 중에, 그럼 이게 기권이죠. 대기니까. CO2니까. 그치? 여기는 수권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1은 기권이다. 틀렸고요. 기억의 2는 산소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했는데,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CO2하고 땅속에 있는 물이 만나서 뭐가 된다? 햇빛 받아가지고 사라지게 되죠. 이게 C6H12O6가 되니까 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소시키는 요인 맞아요. 상식적으로 있잖아. 지구온난화가 CO2가 주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뭘 많이 해? 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합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지진, 그러면은 땅땡이니까 직권,
해일, 바다, 수건, 지수 맞나 봐봐. 자, 지수 맞아요? 맞겠죠? 뭐. 정답은 4번.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A를 통해서 탄소는 기권으로 화살표가 대기 중으로 나가고 있니? A가 맞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 연소하게 되고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CO2로서 대기 중에 나가게 되는 거고 이 CO2가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탄산이 됩니다. 탄산은 화학식의 H2CO3인데 얘가 물속에서 EH 플러스 CO3 E-가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탄산이온이라고 한다. 옛날에 우리 시험 많이 봤죠? 기억나니?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요. H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는 뭐라고 하냐? 탄산 수소 있죠? 수소 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1부는 탄산이온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탄소가 순환할 때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맞겠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봤듯이 우리가 석유나 석탄에 탄소가 있잖아요. 이 탄소가 공기 중에 날아가려면 열을 가해서 연소 반응이 돼야겠죠. 그럼 에너지의 흐름이 같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거 하나만 봐도 알고요. 증발하려면 어떻게 돼? 여기서 날아가려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됐니? 정답은 5번. 자, 24번. 판의 경계라 그랬어요. 판의 경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산형 경계. 하나는 수렴형 경계. 하나는 보존형 경계가 있죠. 자, 발산형 경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해령이 있습니다. 해령. 해령은 멘틀의 상승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령은 지각이 생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근데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있죠. 그렇죠? 화산은 일어나지만 지진이 안 일어나는 데는 없습니다. 수학에서 뭐 P이면 Q이고 Q이면 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지진도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화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갈라지면서 지각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봐봐. 갈라지면은 판과 판들이 어떻게 돼? 충돌하거나 긁히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판이 움직이잖아. 그럼 그거를 지진이라고 하잖아요. 알았니? 근데 지진만 나. 지진만 나는 곳에 스코산맥처럼 만약에 지진만 난다면 여기서 화산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 마그마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이 반드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다. 됐니? 자, 갑니다. 여기가 태평양과 유라시아판이 맞는 일본 동쪽에 있는 해구입니다. 해구.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는 해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해구고요. 해구는 멘틀의 하강부에 있습니다. 판이 소멸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요, 판의 이동이 서로 반대가 되거나 혹은 같은데 너무 속도가 빠르고 느려서 생성되는 지진인데 여기가 이제 지진만 일어나죠. 여기서 화산이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는 여기가 바로 판의 방향 반대잖아요. 여기가 바로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의 대표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이름 아세요 혹시? 응? 잠깐만. 발산형 경계는 해령, 수렴형 경계는 해구. 미안해, 제가 잘못 얘기했다.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이름. 네 글자. 응? 병신단층? 변환단층이죠. 대표적으로 산안드리아가 있고요. 갑니다. A의 하부에서는 멘틀의 대류가 상승한다.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해구야 해령이야? 해령이죠. 근데 지금 A는 해구야 해령이야? 해구라고 써놨죠. 왜냐면 판이 지금 서로 수렴하는 데잖아. 그치? 대륙판과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틀린 거죠. B에서는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C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건 뭐라고요? 해령, 해구. 해령이죠? 자, 해령 맞아요? 나치카판과 태평양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오케이,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기억과 어머? 잠깐만요. 멘틀의 하강이죠, 하강. 정답은 2번. 됐죠? 자, 25번 문제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너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에너지에서 99.9%는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99.9%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력 에너지예요. 조력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밀물과 썰물 있죠?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태양 에너지. 자, 화산재가 2.4km 정도 가가지고 용암이 분출되고 주변 지역에 도달해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권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례이다. 맞죠? 왜냐면 화산 폭발이 지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기 중에 기억이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있는데 화산이 빵 폭발했어요. 화산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다가 차단돼, 안 돼? 차단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화산 폭발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맞죠? 정답은 5번.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